곰브리치 세계사 읽기 거인과의 싸움. 오래전부터 메소포타미아 주변 산악 지역에는 빛과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산악 민족은 바로 페르시아인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아시리아를 물리친 메디아란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기원전 550년쯤 중국엔 춘추시대가 한창이었고 한반도엔 고조선이 있던 무렵 페르시아엔 키루스 2세란 용맹한 왕이 나타나 메디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속국에서 지배국으로 페르시아의 위치를 바꾸어 놨습니다. 또한 당시 부국이었던 리디아와 문화적으로 풍요롭던 바빌로니아도 무너뜨려 대제국 페르시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때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도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성경에는 고레스란 이름으로 키루스 2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키루스 2세는 기원전 529년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뒤 떠난 마사게타의 원정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키루스 2세의 뒤를 이은 왕은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였습니다. 기원전 525년 캄비세스 2세는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이집트를 정복하고 파라오를 폐위시켰습니다. 페르시아의 기병과 궁술은 유명했는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르시아에는 5세에서 20세 사이에 단 3가지만을 가르친다. 승마와 활쏘기, 그리고 정직이다. 드넓은 땅을 지배했던 캄비세스 2세였지만 승마 도중 허리에 찬 칼집 덮개가 벗겨지고 노출된 칼에 허벅지가 찔리는 부상을 당해 어이없게 죽게 되었습니다. 캄비세스 2세를 이은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우스 1세였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는 각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했는데 키루스나 캄비세스 시대 땐 헌상품만을 바쳤던 사람들은 다리우스를 장사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499년 밀레토스란 도시의 참주 아리스타고라스가 페르시아의 힘을 빌려 낙소스 섬을 공격하려 했지만 페르시아의 사령관 메가바테스와의 불화로 낙소스 원정에 실패하게 됩니다. 아리스타고라스는 페르시아가 낙소스 정복 실패를 문제 삼을 것을 걱정한 나머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사건이 페르시아 전쟁의 발단이 됩니다. 아리스타고라스는 소아시아의 이오니아인들과 아테네의 지원까지 받아 반란을 계획했는데 이 보고를 듣고 화가 난 다리우스 1세는 아테네인들이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말하며 하인을 시켜 식사 때마다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전하, 아테네인들을 잊지 마소서. 중국에도 비슷한 일화가 있죠. 원수를 잊지 않기 위해 나무장작 위에서 잠을 잤던 와신상담의 주인공 오나라의 왕 부차는 신하들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부차야, 너는 네 아비의 원수를 잊었느냐? 기원전 492년 다리우스 1세는 아테네를 파괴하기 위해 대규모 함대를 파견했지만 이 함대는 아토스 부근 바다를 항해하던 도중 맹렬한 폭풍을 만나 300여 척의 함선이 침몰하고 2만여 명의 사망자를 내는 피해를 입습니다. 이후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인들이 자신에게 대항할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그리스 각지에 사신을 보내 항복을 의미하는 흙과 물을 바치라는 요구를 합니다. 연해의 많은 도시뿐만 아니라 그리스 본토의 많은 도시들도 다리우스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이에 아테네가 반발해 페르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인 아에기나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다리우스는 이를 구실 삼아 아테네를 향해 군대를 진격시키기로 합니다. 기원전 490년 다리우스는 새로 정비한 함대를 아테네로 보냈습니다. 페르시아의 함선은 여러 섬들을 정복하며 마라톤이라는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아테네의 사령관들은 장거리 달리기를 직업으로 하는 필리피데스란 사람을 스파르타에 보내 지원군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이틀을 달려 스파르타에 도착한 필리피데스는 스파르타에 당장 지원군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지만 마침 아폴론에 대한 축제 기간을 보내던 스파르타인들은 축제가 끝난 뒤 지원군을 보내기로 합니다.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아테네인들은 마라톤 지역에서 페르시아 군사를 맞아 용맹히 싸웠고 아테네의 사령관 밀티아데스의 뛰어난 전략으로 승리했습니다. 전투에 패배한 페르시아군은 함선으로 후퇴한 뒤 아테네시를 직접 공격하기 위해 떠납니다.
하지만 아테네 군인들은 아주 빠르게 행군해 페르시아 군보다 먼저 아테네시로 돌아왔고, 멀리 함선 위에서 아테네 군이 자신들보다 먼저 도착한 것을 본 페르시아 함대는 전투를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은 6,400명이 전사하고 아테네군은 단 192명만이 전사하는 성과를 이뤄내게 됩니다. 두 번째 침공도 실패한 다리우스 1세는 큰 노여움에 가득 찼지만 이집트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해야 했기에 그리스에 대한 복수를 못한 채 기원전 486년쯤 죽게 됩니다. 다리우스의 뒤를 이어 크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고, 그는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민족을 동원해 그리스 공격을 위한 대군을 조직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의 총 전투 병력 수는 264만 1610명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기원전 480년, 크세르크세스 왕은 직접 군대를 통솔해 육로와 해로를 통해 그리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스 북부에서는 스파르타군이 테르모필라에 이르는 좁은 길목에서 페르시아군에 전멸당하는데, 이 전투가 바로 영화 300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아테네인들과 연합군은 아르테미시온에서 페르시아와의 해전을 치렀고, 수적인 열세로 인해 살라미스 지역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살라미스 해협에 모인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에 대항할 의지가 꺾여 분열의 위기에 처했지만, 아테네의 사령관 테미스토클레스가 크세르크세스에게 비밀 전령을 보내 내일이면 아테네의 동맹군들은 모두 도망치니 서둘러 공격하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고, 이에 속은 페르시아 함대는 살라미스 해협에 진입해 입구를 막으려 했습니다. 아테네군은 좁은 해협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맞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게다가 후방에 있던 페르시아 함대가 수운을 세우려 조급하게 함선을 전진시켰고, 도망치던 자기 편 함선들과 부딪혀 침몰한 배의 숫자도 많았다고 합니다. 높은 언덕에서 이 전투를 지켜보던 크세르크세스는 결국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육군도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 플라타이아의 근방에서 참패를 당했고, 이후 페르시아는 두 번 다시 그리스를 넘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아시아의 강대한 왕국들은 풍습과 교리에 지나칠 만큼 얼매였지만, 그리스인, 특히 아테네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 사회에는 1년이 멀다 하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했고, 어떠한 제도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밀티아데스나 테미스토클레스도 결국 탄핵과 비방의 대상으로 삼고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이들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시험하면 결코 만족하거나 안주할 줄 모르는 성격을 지녔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그림과 시로 표현하고 시험해봤던 모든 것, 이들이 광장과 의회에 모여 논하였던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